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저희 오래 기다리셔가지고요. 이종필 감독님부터 김용규 배우님까지 쫙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장의 시간들 중에서 첫 번째 보신 침팬지라는 단편 연출한 이종필이고요. 보러 와주시고 이렇게 취재하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장의 시간들에서 침팬지라는 영화의 나이드 고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장의 시간들 침팬지의 젊은 고도 역할을 맡은 원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장의 시간들 침팬지에서 모모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장의 시간들 침팬지에서 제재 역할 맡은 홍사빈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장의 시간들에서 자연스럽게를 연출한 윤가은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에서 윤가은 역할을 맡은 고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마지막 에피소드 영화의 시간 연출한 장원재라고 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건대 감독님과 같이 연기한 우연 역할을 한 장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의 시간에서 극장 매니저 세정역 연기한 김연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극장 개봉 소감도 이렇게 한번 다 듣고 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원입니다. 혹시 기자님들 바로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저희가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예열을 좀 할게요. 우선 감독님 세 분께 여쭐게요. 이 작품 어떻게 하게 되셨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네큐브에서 제안을 하셨고, 그때의 감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하고 싶었는지, 이걸 왜 내가 이런 마음이셨는지 세 분 각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느 날 연락을 받았고요. 시네큐브 25주년이라 그래서 극장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렇다고 극장 혹은 시네큐브 어떤 캠페인 혹은 홍보 목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극장, 이 시네큐브를 홍보해 주세요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이 들어가고 극장이 나오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영화를 찍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오래전부터 되게 침팬지 관련된 이 일이 있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 침팬지 관련된 이야기와 또 극장 혹은 영화라는 게 너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또 그러면서 오랜 친구 김대명 배우와 또 새로 만난 또 전에 작업했던 배우님들이랑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네, 윤가은 감독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이종필 감독님과 같은 이유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전에 만든 이제 장편 영화의 후반 작업을 막 하고 있을 때인데,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일을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영화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놀이처럼 작업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이 고민을 이 극장과 영화에 대한 프로젝트 안에 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조금 꽉 짜여진 이제 시나리오나 이제 현장에서 좀 진행을 하다가 가장 헐겁게
배우들과 제작진과 조금 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됐고 그냥 한쪽으로 계속 이 프로젝트랑 상관없이 화성 배우님이랑 꼭 언젠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로 같이 작업을 그것도 하나의 제가 작업을 하게 된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6월 말에 이 프로젝트 총괄 프로듀싱 하시는 PD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합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하고 마다할 이유 없이 저도 이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했고요. 저는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드시 시네큐브가 주인공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극장이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극장이 시네큐브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제안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긴 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프로젝트 취지에 좀 걸맞게 작업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네큐브는 저도 아끼는 극장이고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네큐브는 사실 중요한 극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극장이 좀 주인공이 되고 또 그 극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처음 시도하는 몇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좀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저희가 마이크 가득했습니다. 네, 뒤에서 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일보 이민경 기자라고 합니다. 저 지금 윤가은 감독님하고 고하성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윤가은 감독님은 지금 그동안 어린이 배우들 데리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셨을 텐데 혹시 이 작품으로 그 대답을 좀 가름하시는 성격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실로 돌아오셔서 이제 직접 출연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넣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하성 배우님은 이종필 감독님이랑 장건대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셨었는데 이번에 이 극장의 시간들에서는 윤가은 감독님을 연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 감독님 보면서 좀 어떤 부분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있지 않다는 이제 어린이 배우들이랑 작업할 때 이제 매번 겪게 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철저하게 그냥 제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좀 어린이 배우들이랑 같이 할 때 좀 재밌게 더 좋은 장면을 좀 뽑아내는 과정이 어떻게 좀 놀이처럼 재밌게 하지라는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고민을 각각의 장면에 담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질문이 죄송해요. 마지막 장면에 출연하신 네, 그거는 정말 의도와 달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기자분들께 드리고 싶고 원래는 그 장면을 신었을 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대한 출연하지 않는 선에서 목소리 정도로 제가 실제로 카메라 뒤에서 앵글 안에 있는 배우랑 작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 고하성 배우님이 와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메타 버전이 생기게 됐는데 이게 영화에 말하자면 메타 영화일 텐데 이 메타의 메타가 되는 순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또 하나의 마법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결국에는 영화가
자연스러운 게 뭐지? 자연스러운 거를 말하자면 인위적인 장치인 영화로서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쭉 끝까지 봤을 때,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 순간을 만들어진 환경 안에서 포착하는 건가 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의 만들어진 것일지도 몰라요?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에 어떤 발생하는 다양한 감상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 장면 볼 때 좀 쑥스러워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연기한 게 아니라요. 이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감동. 저는 이렇게 우아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소리도 좀 지르고 이래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감독님으로 출연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감독님과 작업을 전부 해본 배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게는 조금 요즘 말로 세계관 붕괴처럼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종필 감독님과 현재 상영 중인 파반느라는 작품 촬영이 전부 끝나고 좀 마음이 공허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괜히 전화드려서 이제 뭐 하시냐라고 하셨더니 이런 시네큐브의 단편 영화를 촬영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출연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일손이라도 도우러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종필 감독님께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삐졌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윤가은 감독님께 연락이 와서 이런 시네큐브 단편을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그러면 이종필 감독님 이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윤가은 감독님의 원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팬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역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아역 배우들이 정말 좋은 작품 속에서 연기하는 걸 봐도 오롯이 관객으로 보지는 못하겠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가은 감독님의 현장이 정말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소문을 통해 듣고 저도 호기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번에 뭔가 카메라 밖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또 질문 준비되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도록하겠습니다. 네, 바로 준비 안 되시면 네, 지금 자연스럽게 팀 질문이 나왔었으니까요. 다음은 저는 그러면 영화의 시간 팀 두 배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작품들이 어떤 작품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영화의 또 이면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김연규 배우님은 제가 저희 사전 인터뷰 이런 거 봤을 때 그 극장 와서 매표나 이런 데도 열심히 체크하고 막 이런 거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배우님이랑 장혜진 배우님 두 분 다 청소 노동자와 극장 매니저 그 역할을 현장 와서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장건재 감독의 이야기 나누셨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영화에 막 전면적으로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정은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어떤 생의 에너지를 세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었고 또 아침마다 러닝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래서 그런 부지런하고 능동적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가깝게 일하고 싶어서 극장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를 제 안에 담으려고 이제 내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또 극장 매니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를 이렇게 티켓을 끊고 나눠드리고 이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네큐브 와서 이제 실제로 극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견학처럼 하면서 좀 일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극장 매니저분들이 일을 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그 순간들을, 그 사이의 순간들을 또 어떻게 채우시나, 뭐 우리가 평소에 일할 때도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채우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많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극장을 운영하셨었어요. 극장의 딸이죠. 대학교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운영을 하셨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팔기도 했었고, 그때 저희 극장에서 같이 이렇게 영사실에 기사님도 계셨고, 청소를 해주시는 청소 노동자 하시는 저희 그때 이모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모님도 계셨어서 그때 그분의 이미지도 많이 떠올렸었고, 극장은 저에게 낯선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생애 터전이었던 거죠. 어떤 이는 와서 극장을 보고 환상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더 깊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어렸을 때 그냥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그 청소 노동자분들도 삶의 터전인 거고,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 어렸을 때 그냥 봤던 것, 경험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그 이모님께서 상당히 밝으셨었어요. 청소하실 때 엄청 즐겁게 흥겹게 청소를 하셨었고, 그리고 뜨개질도 엄청 잘하셔서 저한테 뜨개질도 많이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었고, 감독님한테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청소 노동자지만 상당히 밝다. 그러면 저의 기억과 많이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양말복 선배님과 이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진 않아 있지만, 그 어린 시절 사라진 친구에 대한 그리움, 그 다시 만났을 때의 반가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그 우연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화 자체는 현실과는 약간 다른 꿈 같은 이상적인 것들도 펼쳐져서 오히려 이게 더 잘 맞아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침팬지 배우님들께도 질문 여쭐게요. 김대명 배우님 같은 경우는 거의 감독님의 페르소나로 이 작품이 거의 시나리오를 김대명 배우님을 생각하고 쓰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셨을 때 감정, 그리고 어떻게 그 시네필이던 젊은 고도가 중년의 고도가 돼서 영화 감독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또 파악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종일 감독님한테 들었을 때 되게 좀 설레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감독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첫 번째 작업을 이렇게 극장을 주제로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 같은 걸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캐릭터라기보다 저는 제 친구이자 우리 이종필 감독님을 계속 오랜 시간 봐왔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그냥 하나씩 끄집어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특별하게도 원슈타인님 같은 경우는 캐스팅 비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시죠. 저는 감독님께서 김대명 선배님과 닮은 사람을 서칭하시다가 어떤 그 팬분이 블로그에 올리신 글에 이제 원슈타인이라는 아티스트가 너무 닮았다 이런 글을 올려주신 거 보고 저에게 이제 좀 찾아봐 주시고 이제 저를 이제 컨택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인물이 겪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가면서도 내가 경험해 본 것과 너무 비슷해서 끌려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연기를 계속 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어떠신가요? 연기도 뭐도 기회가 온다면 뭐든 저는 다 열심히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수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 누벨바그 영화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여배우 같다라는 찬사를 들으시면서 캐스팅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처음 캐스팅 제의 받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또래의 젊은 배우님들끼리 재밌게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친구들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여름날의 기억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감독님께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전 감독님의 전작들의 진짜 굉장한 팬이고 이번 파반네도 너무 재밌게 본 팬으로서 감독님이랑 꼭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작품을 이렇게 처음 뵀을 때 설명해 주실 때도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셨고, 감독님 같은 분이랑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분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새롭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희 촬영하면서 사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강렬한 어떤 에피소드라기보단 저희끼리 진짜 도란도란 그 산속을 다니면서 춤추면서 다니는 애들처럼 좀 아기자기 복작복작 다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홍사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종필 감독님과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 그리고 영화 탈출 이후 3번째로 맡으신 건데요. 군 제대 거의 약간 계급장 떼자마자 와서 촬영에 하신 게 아닌지, 그때 어떠셨는지. 정말 군인으로 나오셨어가지고. 네. 제대하고 일주일 안 돼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이종필 감독님 너무 좋아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곁에서 어떤 역할이건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기회만 된다면 이종필 감독님과 곁에서 어떤 인물이건 열심히 남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극장의 시간들 영화 프로그램에 좋은 취지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저희가 네, 저쪽 기자님, 네, 죄송합니다. 네. 뒤요. 저기 앞에요. 앞에. 죄송합니다. 네, 하시고요. 이 앞에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네, 디스패치 정태윤 기자입니다. 이 영화와 극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새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영화 극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 극장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거나 잊혔던 걸 또 새롭게 찾은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등현 배우는 그 이종필 감독님과 친구라고 하셔서 또 이 작품 찍으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작품이 두 분의 영화에 대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담긴 건지 궁금합니다. 극장의 의미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되게 당연시되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새삼 오랜만에 극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까 나에게 극장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그랬을 때 문득 되게 마음의 고향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고향에 오랜만에 온 것 같고 그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좀 철딱선이 없지만 맨날 여기 객석에 앉아서 보던 시네큐브에서 이렇게 서서 여기서 이렇게 찍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찍어도 되나? 이러면서 재밌다, 신기하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네, 감독님, 윤강 감독님. 저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감독으로 있는데 또 다른 감독이 카메라 안에 있는 거라서 그 또 다른 감독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약간 객관화돼서 보는 시간을 가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고하성 배우님이 그 연기하시는 그 감독님은 또 다른 특성을 갖고 계신 감독님이라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는 그 경험이 저한테 좀 새로웠던 것 같고,
이런 게 있었어요. 촬영 첫날 저희가 한 어린이 배우 친구가 알러지가 올라와서 알러지 약을 주고 이제 그거를 딱 가라앉히는 시간이 있었고 배우님이 오셨을 때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나가듯이 배우님께서 그 현장에서 누구야 알러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을 대사로 쓰시더라고요. 바로 즉흥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장에서 더 깨어서 포착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현장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면민하게 좀 봐야 하는 것들이 좀 있구나 이런 거를 약간 제3자가 돼서 관찰하는 그 경험이 좀 저한테 새롭게 다가와서 좀 더 정신 차리고 영화를 재밌게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극장은 뭐 영화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익숙한 곳이긴 한데요. 또 뭐 영화를 찍어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영화를 한 편 한 편 만들 때 항상 뭐 새로운 공간에 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저한테는 뭐 일종의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뭐 무심결에 다녔던 오갔던 공간인데 항상 뭐 작업을 하고 나면 그 공간이 굉장히 좀 각별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시네큐브도 뭐 그 관객으로 올 때의 느낌과 좀 다르게 이 공간에 이제 오게 되면 여기 이제 계시는 뭐 영사실의 실장님이라던가 또 일하시는 분들 또 더 좀 친근하게 내적으로 좀 친밀감 있게 좀 보게 되고 그리고 근데 뭐 항상 영화 작업이라는 게 그런 어떤 시간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준비하면서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기보다요. 둘이 동나이 때니까 저희 20대 때니까 2000년대 초반에 기억하는 종로와 광화문에 대한 추억들이 있거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가셨던 독립영화극장이라든지 그 영화를 가기 전에 들렸던 카페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예전부터 술자리에서 둘이 막 많이 하면서 막 부진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다음 앞으로 좀 와주시면 됩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이종필 감독님께 그 에필로그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극장의 위기론이 굉장히 오래 대두되고 있잖아요. 좀 앞선 질문과도 같은 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극장을 사랑하고 또 영화를 계속해 나가는 그 마음이 좀 궁금해서요. 그 마음을 되게 간단하게 답하시긴 어렵겠지만 저는 좀 짧게라도 간략하게라도 다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좀 간략하게 가능한 선에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질문입니다. 앞선 것만 에필로그만 이종필 감독님 질문입니다. 네, 프롤로그 에필로그에 영사기사님 나오는 것은 이렇게 침팬지라는 단편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 표지처럼 그리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막연하지만 저기 실제로 오랫동안 여기 시네큐브 생길 때부터 계셨던 홍성희 영사 기사님을 막연하게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기록한다는 의미, 어떤 걸 뭐 표현하기보다는 기록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조금씩 찍었고 그러다가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닫아야 되니, 그러니까 완결을 지어야 되니 가상의 어떤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온 것은 시네큐브가 필름 영사도 되고 디지털 영사도 되는데 디지털 영사를 주로 하고 하지만 필름 영사기가 있고 필름들이 프린트 필름이 어딘가 있는 걸 보면서 저것을 누군가에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사기사님께 그걸 젊은 친구가 가르치는 걸 한번 해보실 수 있겠느냐고 해서 그런 약간 다큐멘터리 같으면서 또 영화적인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찍게 됐고요. 네, 뭐 그랬고 뭐 위기다 뭐 극장에서 계속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할 줄 아는 게 영화 만드는 거고, 근데 저는 위기가 되게 옛날에도 5년 전에도 위기였고 계속 위기여서, 근데 저는 근데 또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 주변 국가의 영화 시장을 보면 정말로 위기여서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기란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소멸된 영화 시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한국은 항상 위기하면서 위기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은 위기 의식을 계속 느끼면서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박수를. 감독님 분들 다. 네. 감독님, 윤광 감독님. 네. 이하동은 그러니까 저는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그렇다면 뭔가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모두가 다 영화를 사랑하고 모두가 영화관에 가서 모든 자원들이 풍부할 때는, 그렇다면 그것은 위기는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꼭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쁜 작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 시대마다 환경이 달라지면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화가 귀하다는, 참 귀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오랜 영화 팬이고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좀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왜 귀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어져도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그렇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시점이라서 좀 뻔한 말이지만 이게 조금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영화라는 그 매체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거는 창작자나 관객들 모두에게. 그래서 이런 시간이 되게 귀하구나, 이 시간을 잘 보내야겠다, 관객으로서도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이런 생각을 요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앞선 감독님들과 생각이 같고요. 뭐 위기를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가 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기자님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중에서 배우님들이랑 감독님들 모두에게 제가 사전에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감독님, 배우님에게 영화란 무엇이죠? 극장이란 어떤 의미죠?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김연교 배우님부터 우리 이종필 감독님까지 쭉 그 얘기 나눠주시면서 끝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란, 극장이란 김연교한테 뭘까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새 작품을 연달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뭔가 시간이 흐른다는 것, 그리고 삶이 언제나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지만 뭔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좀 반짝반짝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뚜벅뚜벅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으면 언젠가 선물처럼 좀 우연히 무언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 영화를 참여하게 된 순간도 저한테는 참 영화 같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좀 하루하루가 좀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좀 이런 순간들을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극장의 위기, 영화의 위기를 막 말씀해 주셨었지만, 저는 이렇게 극장과 영화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극장과 영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고,
그래서 오래오래 함께 소중하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적 제가 처음 본 영화가 배너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너를 봤을 때 그 마차가 막 달리던 그 소리와 그 영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으아! 질렀던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아마 내가 저 속에 나오고 싶다, 저 것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어린 시절 저는 비교적 저희 외가 친척들이 다 영화 쪽에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극장을 자주 많이 방문을 했었어서 영화는 항상 그냥 저랑 같이 커온 느낌이에요. 홍콩 영화가 한참 부흥했을 때 와, 나도 저렇게 멋있는 액션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들이 점점 이렇게 활기를 찾아갈 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영화는 그냥 저에게 그냥 어린 시절 꿈이었던 거고, 지금은 제 꿈을 이뤄서 그것이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극장은 어린 시절에는 저에게는 그 삶의 터전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멀티플렉스가 들어오면서 저희 아버지나 저희 친척들이 운영했던 극장들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저한테는 가장 극장의 위기였던 거죠. 지금 멀티플렉스의 위기인 것 같아요. 그때 극장들이 사라지고 멀티플렉스가 나타나면서 또 다른 극장은 형태가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의 극장도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오니까 극장의 위기하지만 극장은 항상 존재할 것 같고, 제 어린 시절의 극장이 지금 저와 함께 45년 이상 하고 있는 것처럼 극장은 계속 꼭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영화는 되게 잘 해내고 싶은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극장은 그런 일들을 선보이는 또 그런 공간입니다. 이전에는 꿈을 키우고 또 영화를 한다는 게 자아실현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안 끼치고 잘 하고 싶은 일이고, 극장은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쉼터가 되는 공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배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영화가 2006년 괴물이라는 영화였는데, 그것을 극장에서 제 얼굴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그 전율 같은 게 있었거든요. 물론 쑥스럽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데 20년째가 된 올해 이제 자연스럽게 출연하는 아역배우들이 극장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 목도하는 순간을 제가 목격한 게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장은 저의 오랜 얼굴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에서 조금씩 감독으로 입장이 옮겨가고 있어서 저한테 영화는 놀이고 극장은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안전한 공간에서 가장 황홀하고 뜨겁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지를 받았을 때 영화란 뭐라고 생각하냐 본인에게라고 생각했을 때 답신 없는 애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애인과 만나는 약속 장소가 극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극장에서 좋아해, 사랑해, 싫어해, 미워해 혼자 해도 답장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존재인 것 같고 앞으로도 열렬히 사랑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하면서 저도 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배우로서 뭔가를 찍어본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배우로서보다는 좀 더 관객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음악과 똑같이 파고들수록 많이 배우고 제 생각을 바꿔주는 선생님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신 침팬지랑 관련해서 영화를 말씀드리면 되게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2000년도에 실제로 제가 침팬지를 다 영화 본 내용을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다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근데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상상인지 이게 진짜 실제로 존재했던 것인지가 헷갈린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 진짜로 우연히 책에서 침팬지 이야기를 읽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동물원에 가서 침팬지를 보는 취미가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사육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창경원에서 왔다는 침팬지를 지하에서 본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 책을 우연히 어느 장소에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가 사라져 있었고 그 순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게 뭐지? 어디까지가 영화고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일단 저한테 영화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는 또 이렇게 배우님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다른 어떤 영화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뭐 그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오랫동안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침팬지입니다. 네. 네.